네, 안녕하세요. TAT 2급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55회 기출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20번 문항의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학습을 했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결산을 하면 결산이 반영이 되면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실무수행평가는 21번부터 재무회계 문항이 15문제 이렇게 해서 23점 배점이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산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의 첫 번째는요. 수동으로 결산을 하라고 아예 써 있죠. 12월 31일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선급 비용이 있는데 전액 다 공장의 보험료래요. 당사는 10월 1일에 공장 화재 보험에 가입했고 1년치 보험료 240을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10월 1일에 회계 처리를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가 보험료가 나가는 시점이에요. 여기 나뭐 적용은 그냥 무시하시고 이 보험료가 나갈 때 선급 비용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료로 잡았든 선급 비용으로 잡았든 내가 오늘 결산에 반영해야 할 분계는 선급 비용으로 240만 원을 전액을 잡아놨지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은 당기분 보험료로 대체시켜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차변으로 보험료를 반제하고 대체하고 선급 비용은 차변에 있던 금액 중에 3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급 비용에서 제합니다. 240이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되겠네. 한 달에 20만 원이죠. 그러면 3개월치에 해당하는 선급 비용은 기말 현재 선급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대체를 하고 이 보험료는 공장화재 보험료니까 500번대 보험료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보험료 선급비용 대체하는 문제가 나올 때 기중에 보험료를 잡아뒀다가 기말의 보험료 중에 기간이 미경과된 걸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경우는 또 반대네요. 이럴 수 있죠. TAT 2급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거 내는 거 아닐까요? 차변으로 500번대 보험료로 60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대변에 선급 비용으로 잡혀있던 금액 중에 60만 원은 그 자산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동 결산했어요. 자, 두 번째 결산하는 건데 1번은 단계대여금에 대해서 1% 충당, 그 다음에 기말재고 자산이 3개가 있다. 그리고 3번에 잉여금 처분. 우리 여기 결산할 때 이익잉여금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끊어놓고 얘하고는 자동 결산 가서 돌리고요. 얘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열어서 확정 짓고 전표 추가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동 결산 열어볼까요? 단계대여금 1% 계산 먼저 하고요.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1%를 충당하래. 그러면 시산표를 결산일까지 조회를 하시고 단기대여금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단기대여금은 2천만 원이 있고요. 단기대여금 밑에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1%에 해당하는 20만 원만 전액을 보충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기말재고자산은 그냥 입력하면 되고 단기대여금 1%면 20이죠? 자, 결산자료 입력에 안 보이면 이렇게 해서 단기대 이렇게 하면 들어갈 거야. 영업의 비용 안에 기타 대손의 단기대여금 20만 원을 이 자리에다가 직접 넣어주시고 다시 마우스로 쭉 끌고 올라가서 재고자산을 한번 이제 마감해 볼게요. 기말의 원재료 485만 원 그리고 제품 위에 제공품 1,540만 원 그리고 제품 기말 제품 2,390. 자, 두 개 결산 매우 쉽게 결산을 수행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표를 추가해야만 결산 전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일반 전표를 열어서 기말현재 장부를 열어보면 충당금 대손상각비 잡혔고 매출원가 대체되는 분계가 잡혔으니까 분계가 잘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결산을 완료했으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어서 이제 마감합시다. 자,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 때 주의사항은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하면 틀리는 거야. 네, 아니요 하셔야 돼. 이미 한 번 열었을 때 저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지막에 작업한 자료를 가지고 결산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땐 아니요.
여기서 저장됐다는 말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한번 열었다가 나갔을 때 저장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열면 내가 지금 마감한 정보를 끌고 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리고 단기 처분은 내년에 하겠죠. 2024년도 공이 발의할 거고. 전년도는 23년도 올해 했겠죠. 자, 그래서 토탈 404가 이익잉여금의 누적액이고요. 여기서 반드시 전표 추가하셔야 돼요. 6건이 추가됐습니다. 일반 전표 열어서 조회했더니 404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내년으로 2월 되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산을 우리가 직접 수행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지금부터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21번부터 볼게요. 21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조회해서 얼른 여시고 원에 반영되는 명세서 제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요거네 얼마죠? 87만 원. 87만 원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2번은요. 받으러옴 현황을 조회해서 여기요. 받으러옴 현황을 조회해서 기간을 1월부터 3월까지를 열어주래요. 그냥 뭐 거래 만기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2023년도 0101, 2023년도 0331 짠짠. 아, 거래가 일어난 걸로 잡아야 되겠네. 거래 전체 할인받은 금액의 토탈 금액은 얼마입니까? 둘 다 할인받았네요. 그쵸? 자, 두 개 다가 할인이에요. 두 개 더하면 2,300이죠. 자, 2,300 입력하시면 정답. 23번 문제.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시오. 자, 찾으시고 일개표, 월개표. 월개표로 들어가는 게 편한 게 1월 며칠까지 조회했다가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자, 문제는 1월에 그러면 1월부터 1월까지 1월에 발생한 여비교통비 판관비 여기서 컨트롤 F 누르고 여비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여기에도 여비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에도 여비가 있어. 지금 여비교통비가 두 군데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제조에도 있고 판관에도 있어서 그래요. 제조에도 여비교통비가 있고요. 판관에도 여비교통비가 있거든요. 지금 질문은 판관비 여비교통비를 물어봤으니까 얘 보시면 안 되고 판관비 여비교통비 얼마입니까? 합계를 물어본 거니까 128만 원 이렇게 답을 마킹하시고요. 자, 또다시 일개표 월개표 이번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합계를 물어본 거니까 합계 112만 6천 원 요거죠 이거? 112만 6천 원 맞네요. 다시 10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기간 열어서 10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또 영업의 비용 물어봤어? 답은 896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26번 문제.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거래처 원장. 3월 말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냐?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조회하시고 보통예금으로 조회한 다음에 그냥 전체를 열어서 국민은행의 잔액을 확인합시다. 141-662-000 맞네요. 제가 지금 정답 화면 보면서 같이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잘 맞게 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4월 말에 외상 매출금 중에 잔액으로 모든 거래처를 조회하시면 되겠다. 그치? 자, 삼보마켓은 517만 원 맞죠? 켈러웨이는 2,500인데 2,400으로 잘못 들어가 있네? 자, 그럼 옳지 않은 설명은 2번. 여기서 끝내.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거야. 나머지 해봤자 맞을 거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고 이렇게 2번에서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여러분 찾지 마요. 어차피 답이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렇죠. 원장 다시 6월 말 현재 그러면 6월 말로 조회하시고 유정산업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유정으로 조회하지도 말고요. 쭉 가서 여기서 유정을 찾아. 해도 되잖아. 그치? 유정산업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3,201만 원.
답은 3,201만 원. 자, 다시 12월 말에 신한카드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12월 말로 조회하시고요. 그냥 전부 다 조회하신 다음에 신한카드를 찾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신한카드 3,740만 원 조회됩니다. 여기요. 3,740만 원. 왜냐면 이거 조회하면 조회를 또 신한카드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열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신한카드 찾아도 되니까요. 자, 30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3월 말에 3월로 조회하시고 각각의 계정에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급어음부터 찾으라던데 안 보인다. 그러면 찾아 이렇게. 자, 지급어음은 3,300 맞고요. 예수금은 92만 6천 원 맞고요. 가수금은 270인데 2,700으로 돼 있네요. 답은 3번. 됐죠? 자, 선수금 찾을 필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가 이 시험 자체가 이 입력은 입력대로 해야지. 나중에 답 다 찾아야지. 시간이 걸리니까. 자, 31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9월 말 현재. 짠. 9월 말 현재. 유형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형자산을 찾읍시다. 유형자산은 각종 유형자산의 합을 물어보는 걸 거예요. 이거죠? 5, 6 하나 30만 원. 5, 6, 1 30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9월 말 현재 가지급금. 9월 말 현재 가지급금. 보이네? 가지급금 잔액은 210만 원. 이게 주관식이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큰 거예요. 여러분 주관식은 내가 그냥 답을 찾아서 입력을 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전표 입력을 잘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33번. 12월 말 성급비용은 얼마입니까? 12월 말 성급비용 180만 원. 우리가 기말에 성급비용 대체했죠. 그 대체한 게 이 잔액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들인 거죠. 장부를 조회한다는 게. 자, 평가 문제. 기말의 원재료가 얼마냐는데 기말이 12월 말일이죠. 그러면 기말의 원재료가 얼마입니까? 485만 원. 내가 아까 결산 반영한 금액이 이 재고자산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말 재고 아까 입력했잖아요. 마지막 이번 연도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우리 아까 마감했을 때 404였잖아. 그치? 404. 404가 있겠죠. 여기 404. 앞자리만 외우시면 돼요. 뒷까지는 뭐 외울 거 없고. 404.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 결산까지 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입력한 연습을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소득세 문제를 들어갈게요. 근로소득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수행과제를 하시오. 가족관계 증명서 사원 등록하래요. 본인은 조성준, 아래 모친 있고 배우자 있고 자녀 둘 있고 형제 있고 그러네요. 23년도 7월 1일에 입사한 조성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쭈르르르 해가지고 내용 있고요. 그 다음 자료 없고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입력하는 거네요. 자, 인사급여 메뉴를 열게요. 너무 많이 열렸나 탭이? 그럼 닫을까? 모두 닫기. 닫아놓고 사원 등록 열어봅시다. 조성준에다가 커서 놓고요. 이번 연도 7월 1일에 입사했대요. 자, 조성준은 일단 저기 주민번호 들어가 있고 조성준에게 특별하게 공제받을 사항이 없는 게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끝났어. 조성준은 끝났고. 자, 우리 일단 모친을 일단 넣어놓고 출발할까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맞나요? 그쵸? 모친은 직계존속, 소득자의 직계존속. 이렇게 하면 입력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요. 에이, 안 되겠구나. 프로그램을 좀 제가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화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아가지고 안 되겠네. 일단 넣어야지. 아이고. 김은자 401112 2075529 일단 넣는데 어머니는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이 없대. 그럼 어머니는 기본공제가 가능하시죠? 그러면 공제가 되니까 입력을 했고요. 60세 이상이면서 70세 이상이기도 해요. 끝났어. 어머니 끝. 엄마 안녕. 그다음 배우자.
배우자 박이네. 일단 볼까? 복권 당첨 소득은 소득이 없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복권 당첨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니까. 소득 없는 것과 동일하니까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박이네 배우자도 공제 가능. 배우자는 3번. 짜자자자작 넘어가서 배우자 공제 가능함. 자녀가 둘인데요. 별도 소득 없대요. 그러면 자녀 둘은 나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이렇게 올려놓고 직계비소 걸어주시고 나이 충족은 주민번호를 입력했을 때 얘가 카운트하는 걸 믿고 하시면 돼요. 20세 이하니까 자녀세액 공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조바다도 넣어봅시다. 이름이 하늘이고 바다고 그래? 2자녀도 20세 이하, 8세 이상 공제되는 자. 자, 이게 우리가 2023년에서 2015년을 하면 딱 8살, 8살, 그리고 나머지가 당연히 뭐 20세 이하, 둘 다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자. 자, 그 다음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는 75년생은 기본적으로 원래 공제가 안 되죠. 원칙상. 근데 75년생인데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래. 소득 없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형제자매가 공제가 되는 대상자가 충족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되죠. 형제자매는 6번이었고 이 경우에 형제자매가 공제가 되는 이유는 장애인이어서 이때는 장애인이라는 5번을 걸어주셔야 제대로 된 공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거니까 장애인 복지법상의 1번 마무리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고요. 아이고 다시 75091519273117 됐네요. 자, 기본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금 길게 늘어뜨리면 한 번에 이렇게 보이죠? 잠깐만. 자, 혹시 안 든 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대상자, 이 주민등록표 중에서 본인이 지금 세대주인 거잖아요. 그쵸? 세대주. 지금 세대주가 걸려 있는가? 아, 세대주가 안 걸렸네. 이런 세대주 걸어주시고 1번 걸면 세대주가 걸립니다. 됐나요? 그러면 배우자도 되고 다 되네요. 이번 공제 대상자는 모두 다 공제가 되는 걸로. 자, 이렇게 정답이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열어봅시다, 이제. 자, 끝났죠? 자, 문제 볼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몇 명입니까? 지금 어디어를 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 여는 거죠. 조성준을 조회하시고요. 연마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열어서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인지 여기서 한번 찾아보래. 내가 입력한 걸 끌고 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명이네요. 그러면 토탈 몇 명이죠? 6명이죠. 6 이렇게 답이 마킹되고요. 그 다음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했을 때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공제액을 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인하고 배우자를 더하면 얼마니에요? 기본공제 중에서 다 더하지 말고 본인 거랑 배우자 거의 기본공제를 더하면 한 사람에 150이니까 토탈 300인 거죠. 3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로 우대 추가 공제는 얼마죠? 100만 원이죠? 이렇게 보고. 우리가 경로 우대 공제가 100만 원이라는 걸 아는데 프로그램에 어디에 반영되는지도 지금 궁금한 거야. 여기서 내가 입력한 걸 끌고 오는데 내가 입력을 틀렸다면 여기에 금액이 반영이 안 될 테니까. 장애인 추가 공제는 얼마니에요? 200이죠? 200. 마지막 자녀세액 공제는 얼마니에요? 여기 자녀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죠. 세액 공제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측으로. 지금 우측으로 들어가면 얼마죠? 자녀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금액은 149, 474 요거죠 요거? 자녀 세액공제. 왜 149, 474가 나왔을까? 지금 이 사람은 총급여가 3천밖에 안 돼. 3천밖에 안 되니까 근로소득공제에서 일단 공제가 기본으로 공제가 돼. 산식에 의한 공제가 900 얼마가 돼서 근로소득 금액은 2,025만 원인데 여기서 기본공제, 추가공제에서 어마무시한 공제가 되고 국민연금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공제가 돼서 과표가 여러분 얘가 과세 표준이 50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어마무시하게 코딱지만큼 나왔죠.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또 근로자 중에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55% 세액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33만 원에서 18만 2천 원을 다 빼고 나면 내가 지금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은 149, 47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자녀세액 공제가 한 사람이 15만 원이니까 두 명의 합계를 더하면 얼마죠? 원래 30만 원 공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30만 원 공제가 안 됐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남은 세액을 공제받고 끝난 거야.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자녀세액 공제가 3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연말정산을 수행했을 때 정말 얘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 공제는 실제로는 이 금액밖에는 안 된 거예요. 답이 149, 474가 됐을 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 금액.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세금 낼 거 있나? 없지. 다 돌려받았지. 낼 거 다 돌려받고 빵이야 빵. 실효세율이 없어. 낸 세금 다 돌려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한 3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부양가족 공제된다.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치? 보험료도 안 넣었죠. 의료비도 안 넣었죠. 교육비도 안 넣었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만으로도 어마무시한 공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세금 낼 거 없죠. 자, 그래서 149, 474 금액이 반영됐는지 요거 금액 확인하기.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40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명세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해 볼게요. 12월 달 급여구 대상자는 이진욱이고요. 기본급, 직책수당, 문화수당, 식대, 자녀수당, 자가운전, 나머지는 공제금액. 자, 우리가 할 일, 지금 12월의 급여인데 급여 지급은 매월 말일. 4대 보험료는 자동계산. 첫 번째, 수당 등록하시오. 두 번째, 급여를 1번 급여로 넣으시오. 3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만드시오. 항상 같죠? 자, 급여자료 입력 열어주시고 급여 넣기 전에 항상 무엇부터 합니까? 공제 등록, 수당부터 등록하는 거죠. 자, 기본급 상여는 있고 우리 직책수당은 아시죠? 늘 과세입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문화수당도 비과세 항목 없어요. 세법에서. 읽을 것도 없어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자, 식대. 식대는 비과세냐 과세냐 확인해야 되지. 자, 읽어보니까 매월 주고 있대. 그리고 중식은 안 준대. 그러면 매월 준다는 얘기는 얘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비과세. 그리고 점심을 식사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요 식대도 함께 비과세가 됩니다. 식대 비과세 걸어주시고 그 다음 자녀수당은 6세 이하의 육아수당은 비과세가 되지만 초중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건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얘는 그냥 좋은 회사. 당연히 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힘들겠다. 비과세 해줄게. 그게 예외인 거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때 자가운전 보조금은 온전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가운전 항목으로. 자, 여기까지 그럼 확인하시고요. 자, 확인하시고 좀 내려가서 급여를 지급해 봅시다. 12월의 급여를 1번 급여를 쓰고 12월 매월 31일이니까 매월 31일이 자동으로 일단 들어오네요. 자, 김윤성 안 줄 거고 최예나 안 줄 거고 이진욱 줄 거고 조성준은 지금 아까 연말정산에서 조성준을 끌고 와서 연말정산을 한 것처럼 끌고 왔죠. 내비둬도 되고요. 우리는 이 4명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줄 거니까. 자, 이진욱 기본급부터 넣어봅시다. 기본급 250. 그 다음에 직책수당 5만원, 문화수당 10만원, 식대 15만원, 전액 비과세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녀수당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오른쪽에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반영된 거 그대로 두시고. 이게 식대가 전년도에는 한도가 인당 10만원까지가 비과세였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전년도 답안지예요. 식대 15만원을 넣으면 식대가 10만원은 비과세고 5만원은 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이 6만 7천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세법이 개정돼서 15만원이 전액 다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 덜 떼겠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기출문제가 22년도 기출문제인데 제가 얘를 23년도 버전으로 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기출문제를 푸실 때 주의사항은 기출문제가 22년도 세법이 개정된 채로 답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22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면 나는 식대 15만원 넣었을 때 전액 비과세인데 왜 22년도 그 기출문제 답안지에는 비과세가 10만원이고 5만원이 과세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지. 세법이 매년 개정되는 과정을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2년도 기출을 가지고 풀지 않는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답으로 마킹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답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그냥 열기만 하면 되고 전월 미완급세액은 없기 때문에 열어서 12월 자료를 끌어오는지만 요 간이세액란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금 63,000원이 들어오는지만 확인하시면 종료. 됐죠? 자, 지금 한 연습을 이제 문제로 풀어나가는 거죠. 41번부터 45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41번 첫 번째 문제. 급여 자료를 줘야 하래요. 12월 달에 급여 자료. 방금 전에 입력한 거죠. 12월 달에 급여 자료를 입력해서 수당 항목 중에 과세 대상 문화수당은 얼마입니까? 10만원. 10만원이죠? 42번. 12월 급여 자료를 조회해서 수당 항목 중에 비과세가 되는 식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우측이죠? 15만원. 근데 전년도의 답은 얼마였겠어요? 10만원이었겠지. 전년도에 수당 항목의 비과세는 10만원이었겠죠. 근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이제 15만원 전액 다 공제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면 돼. 전년도 답을 풀 때는 이번 연도에 세법이 개정된 게 고스란히 반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 15만원 전액 다 비과세. 43번 비과세가 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20만원 전액이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비과세가 됐죠? 답은 20만원이고요. 자, 44번 12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차인 지급액이 얼마냐요? 차인 지급액은 얘를 말하는 거죠. 토탈 급여 중에 공제금액 빼고 남은 요금액 2793 450원 맞죠? 2793 450원 답은 해당 차인 지급액. 차인 지급액을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자, 마지막에 6번에 소득세 등은 얼마니요? 6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열어서 소득세 등은 얼마니요? 얼마죠? 63,030원. 자, 이렇게 해서 45번까지는 급여 자료를 입력한 이후에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로 풀어나가는 거. 답을 이렇게 해서 45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이 남은 것 같아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나오고 저장해놓고 이렇게 닫아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세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아래 보니까 김윤성의 연말정산. 국세청 제공자료도 있고 기타 자료도 있대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은 이미 아래와 같이 입력이 돼 있대요. 그럼 일단 김윤성을 연말정산 자료에다가 끌고 와볼까요? 부양가족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 두 번째 줄에다가 김윤성을 불러 놔주시고요. 이 소득공제 명세를 열어서 부양가족이 잘 들어와 있는지. 김지원이라는 사람은 기본공제가 안 되네요.
직계비속 93년생이니까 93년생이면은 몇 살이야? 나이가 이제 기억도 안 돼. 1993 30살이구나. 아, 93년생이 30살이야? 나이 가늠이 안 되네요. 직계비속 중에 한 명만 공제가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공제가 된다는 것은 소득금액에 다 제한이 없이 소득금액이 다 100만 원 이하인가 봐요. 자, 문제 보니까 이연자 씨 존속이죠? 기초노령연금 월 20만 원씩 받고 있대요. 노령연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당연히 비과세죠. 국가가 주는 거니까. 이은영 배우자는 문예창작 소득 800이 있었는데 그 800만 원에서 여러분 800만 원에서 60%가 차감되면 800에서 얼마가 과세가 되는 거죠. 40%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8에 32 얼마죠? 3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320만 원이면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공제를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김지원은 김지수는 둘 다 소득이 없대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아, 사원 등록 가서 부양가족을 수정하래.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김윤성 커서 놓고 하단부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래요. 그러면 이 중에 배우자가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3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면 선택적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 돼요. 부 바꿔주세요. 부. 여기서 배우자란에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부로 바꿔주시고 0번 배우자는 부. 소득자 우리 존속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금액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현자 씨는 기본공제가 되고요. 직계비속 둘은 제대로 등록이 돼 있죠. 한 사람은 나이가 안 됐고요. 한 사람은 나이가 돼요. 07년생 자녀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만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을 해주시는 거 첫 번째. 그러면 기본공제가 안 되는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끌고 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연말정산에서 다시 조회 버튼 누르시면 끌고 와요. 조회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조회를 끌고 오니까 이은영 자리가 이제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부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만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꿔줘서 사원 등록은 해결. 두 번째, 연말정산 하는데요. 의료비, 그리고 국세청 자료는 공제가 되는 것을 합계를 더해서 한 건으로 그냥 집어넣고요. 보험료, 교육비,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공제가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의료비를 보는데 의료비는 이은영이거든요. 이은영이 누구죠? 방금 전에 입력했던 배우자죠.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되나요? 근데 여러분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도 안 되고 소득금액이 많았다 할지라도 의료비는 어떠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은영은 기본공제는 안 됐지만 의료비에서 살아나겠죠. 자, 의료비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FE 띄워서 이은영을 불러옵니다. 지급처 필요 없고요. 의료증빙은 국세청으로 합쳐서 한 건으로 입력하라고 그랬죠. 합쳐서 조금 길게 여시고 자, 이은영의 의료비를 조금 볼게요. 얼마가 지급됐느냐? 자, 보니까 일단 일반 의료비 255만 원, 일반 의료비 20만 원, 안경 구입비 맨날 나와. 보자마자 50으로 수정. 그럼 255만 원, 305만 원, 325만 원. 그쵸? 그러면 얘 말고요. 325만 원으로 합쳐서 넣으래. 원래는 안경 구입비는 국세청 자료로 이렇게 조회가 안 돼요. 사실은.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캡처해 가지고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경은 기타 영수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몰아서 넣으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넣는 거예요. 325만 원. 실손보험금 없고요. 산후조리 아무것도 해당 사항 없죠. 자, 의료비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료 공제를 받을 겁니다. 보험료는 우리 소득공제 탭에서 부양가족 별로 입력하죠. 자, 계약자가 김윤성이지만 별로 상관없어.
누구 보험료냐? 피보험자가 누구냐가 핵심인 거니까. 자, 보니까요.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둘 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연자하고 김지수. 이연자, 김지수 둘 다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연자에다가 커서 놓고 보장성 보험료 여기다가 이연자 국세청 자료에다가 60.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는 김지수. 자, 김지수도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자죠. 김지수 보장성 보험료 35만 원. 35만 원 공제 가능. 금액 입력했고요. 자, 이제 다시 내려가서 교육비. 자, 교육비는 김지원 대학교 800인데 김지원은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근데 교육비에서는 나이 상관없잖아. 기본공제 안 돼도 우리가 소득만 없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비. 그럼 김지원의 교육비는 살아나죠? 자, 김지원으로 갑니다. 김지원 소득 없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안 잡혀. 잡다. 자, 교육비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김지원의 교육비 여기 대학생. 대학교까지 가능하니까 김지원 대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또 있네. 김윤성. 김윤성이 누구죠? 김윤성이 본인이죠? 본인 김윤성. 아래 보니까 대학교를 또 다니네요. 그쵸? 500만 원. 그러면 김윤성의 교육비 당연히 본인 거니까 당연 공제가 되겠죠. 자, 본인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얼마? 500만 원. 와, 교육비가 두 개 더해가지고 1,300만 원이나 기본 공제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좀 올려서 이제 연금저축 봅시다. 자, 연금저축이 김윤성 것만 가능하죠. 우리 연금저축은요. 부양가족의 연금은 공제 안 돼요. 본인 것만 가능하니까.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이고 그냥 연금저축이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개인연금저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연금저축은 정산명세에다가 정산명세 바로 열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보험료 라인 바로 위에 연금저축 있어요. 그쵸? 60번. 60번에 그냥 연금저축 선택하시고 그럼 이게 안 보이지? 이렇게 좀 내고 이렇게 올려야 되겠구나. 화면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좀 그러네. 그치? 자, 연금저축 은행조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번호 이거 계좌번호가 밑에 있는 겁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 2448 130 651 금액은 불입액 360만 원 그리고 확인 그래서 금액이 반영되는지 눈으로 한번 점검. 자, 이제 요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 정산 명세를 좀 확인할게요. 이렇게 띄워놓고 토탈 총 급여가 5,500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본인이랑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 됐으니까 없고요. 부양가족 둘에 경로자 1명 자녀세액공제는 1명 15만 원. 지금 과표가 3,100이죠. 지금 현재 신용카드 같은 건 공제가 없었고 주택도 공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득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우측에서 공제가 되는 것 중에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공제를 받는 금액이 포함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연말정산 이제 다 일단 수행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해당 금액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첫 번째, 김윤성의 50번에 걸려있는 산출세액이 얼마입니까? 가 질문이네. 산출세액은 여기 걸려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치? 산출세액은 3514582. 답 3514582. 여기 있습니다. 요 금액이죠. 산출세액.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3514582. 자, 두 번째 볼까요?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얼마입니까? 연금저축 아까 우리가 입력한 요 옆에 연금저축으로 우리가 공제를 받게 된 세액공제가 얼마입니까? 아이고 조금만 줄일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582 이네요. 그쵸?
다 공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세액 공제가 다 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만 공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조금 헤리까리한 금액이 나온 거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사람은. 여기서 납부세액이 없어요. 빵. 나머지 쪼가리가 나온 거죠. 400582. 자, 그 다음에 61번에 보험료로,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받는 세액공제가 얼마입니까?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받는 세액공제는 11만 4천 원. 됐고, 두 번째. 아래쪽에 의료비로 공제받는 세액공제는 얼마입니까? 24만 원 공제되네요. 자, 마지막. 교육비로 공제받는 세액공제 얼마입니까? 교육비로 공제받는 세액공제는 195만 원이네요. 지금 우리가 네 가지 항목을 입력했잖아요. 연금저축,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받을 금액을 납입액, 불입액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들이 산출되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네 가지를 다 조회해서 답으로 세액 공제가 되는 그 금액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죠. 그 연말정산과 관련된 점수가 꽤 높죠. 25점이나 되고요. 배점이 그래서 앞부분에서 쭉쭉 연결되는 문제들이 마지막에 연말정산까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 우리 여기서 실효세율은 물어볼 수가 없어. 왜냐면 실효세율이 세금을 낸 게 없어서 빵이야, 빵.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얼마의 차감징수세액을 물어보면 그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 2368850원. 회사를 다니면서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결정세액이 빵이어서 다 돌려받은 구조인 거야. 그쵸? 이렇게 우리 TAT 2급 시험이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고 문제가 출제되는 방법이 조금 바뀌면서 여러분에게 이 신고서를 읽을 수 있느냐를 전반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시험이 아주 뭐 쉽게 나오는 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55회 기출문제 중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고요. 정답 화면에 이제 답안지를 두 번째 강의 자료실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앞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23년도 기준의 어떤 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긴 하는데 문제는 보지 마시고요. 답안지만 확인하시고 평가 문제 46번부터 50번까지 이 답이 내가 지금 입력한 것과 맞는지 그런 식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답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